요거는 김장무입니다. 열무가 아니에요. 김장무씨가 너무 많길래 그리고 한 8월 말경에 제가 이 무씨를 심은 건데요. 지금 3주 정도가 되었어요. 그 시기에는 아무래도 날이 뜨겁기 때문에 그냥 비닐을 친 상태에서 계속 무씨가 죽어서 저는 요 부직포를 양쪽에다 하고 그 다음에 무씨를 줄뿌림을 쭉 해주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뽑아 먹을 생각으로 이렇게 뿌려주었는데요.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열무로 키워 드시다가 중간에는 이제 중간무로 좀 뽑아 드시고 그 다음에는 후반기에는 큰 무로 키워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제 열무를 뽑듯이 왕창 많이 뽑아 주고요. 그 다음에 간격을 좀 넓혀 주고 그 다음에 추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무를 좀 더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줄뿌림을 하셔서 중간에 열무를 뽑아 드시고 그 다음에 추비만 꾸준히 잘 주시고 공간만 확보를 해주시면은 요것도 지금 요 뿌리가 왕성하게 크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주변에 있는 열무만 좀 잘 솎아 주시면은 얘도 큰 무로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격은 최소한 처음에는 한 뼘 정도 띄워 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벌려 주셔서 중간중간에 수확해 드셔서 이렇게 큰 무로 키워 드시는 것도 재밌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있는 무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한 차례 쏟아 주었습니다. 엄청나게 둘이 붙어 있던 것들인데요. 제가 크게 키울 무만 좀 몇 개 남겨놓고 다 뽑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김장무를 열무 키우듯이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뽑아서 드시면은 아주 재밌게 물을 꾸준히 수확하면서 김장무는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뽑아 먹는 재미도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추비를 주고 그리고 이 물을 잘 키워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제 공간이 벌어졌고 이제 추비만 잘 주면은 금세 밑이 들고 이제 무다운 무가 될 것입니다. 자, 추비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비는 NK 비료를 주로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유니칼슘입니다. 작물 옆에 살짝만 크게 닿지 않게 요 비닐이나 부직포를 좀 벌려서 바로 옆에 뿌려주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야라비료 유니칼슘 경우에는 이게 약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료 피해가 없습니다. 너무 가까이만 뿌리시지 않으면 큰 피해가 없는 비료입니다. 이렇게 작물 옆에 근처에만 뿌려주시면 돼요. 1차 추비는요. 이렇게 공간을 한 뼘 정도 이렇게 띄워주시면은 이 무가 금세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고 햇볕을 받아서 아까는 밀식이었는데 이제 왕성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줄뿌리만 씨앗을 줄뿌리만 요 밭에 나와 있습니다. 보름 전에 1차 쏘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추비를 주었죠. 그때가 한 20일경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빽빽하게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었는데 그 사이를 제가 벌려 주었었어요. 그래서 2차 쏘꼼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무들을 큰 무로 키울 건데요.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 뭐 달랑무를 심는 분도 계시고 이미 심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서울에서는 달랑무를 많이 먹어요. 하지만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 큰 물을 쏟은 것을 달랑무 대용으로 드신다고 하네요. 오늘은 요 물을 쏟으면서 2차 추비를 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 무에 북주기를 해주시면은 물을 더 곧게 이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와 바람을 맞게 되면은 무가 쓰러지게 돼 있죠. 이렇게 쓰러지게 자라게 됩니다. 이것을 좀 곧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흙을 좀 위에다가 북돋아 주시면은 얘가 확실하게 나중에 되면은 잘 꼿꼿이 쓰고 그리고 이쁘게 자란 무가 됩니다. 나중에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은 무가 쓰러져서 이쁘지 않은 곧게 서지 않은 그런 무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 2차 쏘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추비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북주기를 한 차례 해주되 그 전에 칼슘 비료와 NK 비료가 들어간 유니칼슘을 요 작물 사이에다가 이렇게 살짝 뿌려주세요. 살짝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흙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흙을 덮어주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쓰러졌죠. 요것들이 이제 이 흙을 북돋아 주게 되면은 여기다 흙을 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지지할 수 있는 그 흙이 이제 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중에 되면은 무가 다시 이렇게 쓰러졌던 것이 곧게 서게 됩니다. 이렇게 이쁜 무를 키우시려면 뭐 큰 밭에서는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밭에서는 이제 추비를 주면서 북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비를 주면서 북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비료를 가까이 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야라 비료는 이게 비료 피해가 별로 없어요. 완전히 작물에게 닿지 않는 이상은 큰 피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작물 사이에 2차 추비 정도는 주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흙을 위에다가 북을 주는 거죠. 북을 준다는 것은 흙을 돋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파란테도 좀 줄어들고요. 나중에 무가 크게 되는데, 무도 아주 이쁜 무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키우고 얼마나 이쁜 무가 나올지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돋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열무로 키워서 드시다가, 두 번째는 알타리무로 키워서 드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무로 하나씩 쏙쏙 뺏어 먹는, 뽑아 먹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중간중간에 좀 좁은 그런 무들은 또 솎아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좁아봤자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도록 이런 누런 잎들은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할 때 이렇게 해주시고, 중간에 이런 물을 제거를 해주면은 얘네가 또 금세 자라게 됩니다. 맛있는 물을 수확을 했습니다. 이거 김치로 담가 먹으면 정말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이때쯤에 섞어 먹는 거 정말 맛있어요. 날씨도 선선해서 무도 쓰지도 않고 무가 맵지도 않고 정말 맛있습니다. 비가 꾸준히 왔기 때문에 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을 추비를 주고, 그다음에 북을 줄 건데요. 북을 주시면서 좀 우거진 그런 노랗게 되고 땅에 닿은 것은 좀 제거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햇볕이 잘 들고, 그다음에 이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병도 거의 없고요. 이렇게 늦게 심은 무가 확실하게 무름병이 없네요. 여기는 무름병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비닐을 치지 않고 부직포를 했기 때문에 공기가 이제 순환이 되고, 그다음에 큰 뜨거운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습하지 않기 때문에 무름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무나 배추를 키우실 때 이런 부직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내년에는 한번 부직포를 이용해서 배추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름병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추비 주고 그 다음에 북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쓰러진 분은 세워주세요. 물을 처음부터 두둑을 높게 하면은 무가 좀 쓰러져도 어떻게 이렇게 다시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같이 무가 쓰러지게 자라게 되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일 순위로 뽑아서 먹을 그런 무입니다. 이런 무들은 북을 줘봤자 다시 쓰러져요. 워낙 두둑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도 북을 주는 게 좋겠죠. 북을 줘서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게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무가 다시 바짝 곧게 자라게 돼요. 요거 같죠. 자, 근데 텃밭에서 무를 키우면서 두둑을 조금 낮게 하시면은 섞어가면서 이렇게 두둑을 높여가면서 북을 주신다고 하면은 북을 준다는 것은 흙을 올리는 것입니다. 흙을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추비 주고 계속 한 2번 정도 올려주시면은 이 무가 굉장히 굵어지고요. 그리고 무가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무의 초록색도 길었던 것도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하얀 무가 이쁘게 나중에 자라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쓰러진 무도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북을 주시면은 이게 쓰러졌던 것도 다시 꼿꼿하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추비만 주고 비만 한두 차례 오게 되면은 요랬던 요만했던 무가 이렇게 나중에 되면 꽤 많이 굵어집니다. 한 일주일 정도면은 꽤 굵은 중간 무가 될 거예요. 요건 35일 된 무예요. 근데 이게 요것은 이제 정식으로 씨앗을 이렇게 간격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줄 뿌름에서 지금 2번째 소금을 해서 키우는 무입니다.